잠시 후 여러분은 이탈리아와 독일이 어떻게 통일을 이룩하고 미국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내부적으로 여러 왕국과 교황령 등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받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은 이탈리아인들의 민족의식을 크게 자극하였고, 이후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은 마치니와 가리발디 등 급진파가 민족 통일과 민주 개혁을 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통일운동은 사르데냐 왕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 카보우르는 산업을 장려하고 군대를 개편하는 등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치밀한 외교 정책을 펼쳐 국가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리발디는 자신의 방식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 반동적인 사람들의 완고함과 공화주의자들의 어리석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질서와 자유의 굳건한 기반 위에 우리의 국가를 건설할 것입니다. 당파 싸움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정직하고 강한 정부는 의회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보우르의 의회 연설을 통해 이탈리아 통일운동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 카보우르는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1859년 오스트리아에 맞서 이탈리아 통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롬바르디아를 비롯하여 차례로 중북부 이탈리아를 병합하였습니다. 한편 남부에서는 가리발디의 의용대가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비롯한 본토 남부를 점령한 후 정복한 남부를 사르데냐 왕국에 바쳤습니다. 이로써 1861년 남북이 통일된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하였고, 이후 이탈리아는 베네치아와 로마 교황령을 병합하여 통일을 완성하였습니다. 빈 체제 아래에서 40여 개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독일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연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834년 프로이센의 주도로 독일 네 나라들 사이에서 관세를 없애는 관세동맹이 결성되며 통일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자들이 1848년 프랑크푸르트 의회에서 정치적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통일운동의 주도권은 프로이센으로 넘어갔습니다.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철혈 정책이라 불리는 강력한 군비 확장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프로이센은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덴마크와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북독일 연방을 창설하였습니다. 비록 빈약한 우리 몸보다 군비가 너무 무겁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면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지려는 정열을 가져야 합니다. 독일이 당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프로이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군비일 것입니다. 연설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1848년과 1849년의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철과 피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비스마르크의 의회 연설을 통해 통일을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그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프로이센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남독일의 여러 나라를 연방에 참가시켰습니다. 뒤이어 1871년 프로이센의 왕 빌헬름 1세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통일된 독일 제국의 성립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후 독일은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은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승리하고 국민국가 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상징하였습니다. 18세기 말 독립을 이룬 미국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서부 개척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1840년대 말 태평양 연안에 도달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산업혁명도 시작되어 거대한 영토와 자원, 인구와 시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부와 북부가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남부에서는 노예 노동을 이용하여 목화를 재배하는 대농장 경영이 발달하면서 자유무역론이 우세하였고, 북부에서는 임금 노동자를 이용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보호무역론이 우세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예제 확대에 반대한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 7개 주는 연방에서 탈퇴할 권리를 주장하며 분리를 선언하였고, 결국 남북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링컨은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노예 해방을 선언하였고, 우월한 경제력과 군사력, 노예 해방 선언으로 여론의 지지까지 얻어 북부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빠른 속도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 단합을 이루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발전해 나갔으며, 특히 1869년 대륙 횡단철도가 부설되어 지역 간의 통합과 미국의 산업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여기에 유럽, 아시아 등의 이민자가 대거 유입되어 노동력이 풍부해졌고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공업국이자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